네, 오늘 장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핵심, 그 맥을 짚어보죠.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 공개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김홍환입니다. 자, 5월장 여러분들 그 시장이 상당히 기복이 심해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호흡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6월장은 조금 좀 나아지려 됩니다. 자, 5월장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오늘 뭐 큰 변화는 없었으니까 어제 기준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OECD 국가 중에서 1월부터 5월까지 상승률 꼴찌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좀 불명예를 안고 일단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두 달 연속 하락하면서 그 이번 달은 2%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요. 특히 대형주가 몸살을 많이 앓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 지난달 4월 달도 3% 하락이고 이번 달도 한 2.8% 하락입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반면에 이제 중형주하고 소형주 그동안 못난이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두 달 연속 하락인데 지난달은 4.8, 이번 달은 오늘 한 1% 올라와가지고 한 3% 정도 하락 마감했어요. 그래서 두 달 연속 거의 한 8%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그리고 코스닥도 뭐 대형주 위주로 빠졌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지수는 전달 대비해서 올라왔는데 덜 빠졌는데, 근데 대형 지수는 지난달 4월보다는 더 뺐죠. 지난달은 6.5% 빠지고 이번 달은 8.1%인데, 참 막판에 이제 뭐 에코프로 비해 에코프로가 조금 돌리면서 플러스권 마감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한 15% 정도 뺐다. 그러니까 중형주와 소형주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이제 좀 뺐습니다만 5월 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강보합. 그래서 그 4월과 5월은 실질적으로 대형주가 재미가 없었던 그런 장이었고요. 그 원인은 뭐냐면 이제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많이 작용한 것 같거든요. 2차 전지. 그리고 이들 종목군들이 대형주에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 HAB라든지 그런 종목군들. 틈새 종목, 틈새 뭐 화장품이라든지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코스닥도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지난달 그러니까 2월 달, 3월 달은 오히려 대형주가 강세였죠. 그죠? 예. 코스피 같은 경우 대형주가 11% 오를 때 소형주는 못 올랐고 대형주가 2, 3월 달은 코스닥도 23% 오를 때 소형주가 거의 뭐 10분의 1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4월 달, 5월 달은 앞서 보여드렸듯이 반대적인 입장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봐서는 6월 달,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가, 왜냐하면 지금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업종 지수가 두 달 동안 15% 뺐으면 상당히 많이 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6월부터는 코스닥 쪽에서도 대형주가 좀 터닝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선물 또 대거 매도를 하면서 5월 동안 한 3만 개 가까이 이제 매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수를 좀 압박했죠. 예,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또 빠졌던 것이고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인들이 5월 달에 순매수했는데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오늘 좀 때리면서 결론적으로는 5월 달에 전체적으로 8,500억 순 매도하고,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외인들이 한 19조 원 매수했는데, 5월 달에 한 8,500억 어제 오늘 매도하면서 일단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5월 달에 전체적으로 수급 동향 보시면, 그리고 외인들 그 선물 매도 물량은 크게 이제 없습니다. 지금 바스켓 물량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저는 6월 달에 이제 만기 지나고 나서 다시 채우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외인들이 이제 선물 매수 들어온다 그러면, 먼저 또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겠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5월 달에 오늘까지 최종적인 수급 보시면 아까 외인들이 8,500억 순매도, 기관 쪽에서 7,000억 순매수, 그중에 이제 금융투자에서 2조 1,000억을 매수했습니다. 많이 매수했죠. 금융투자가 많이 매수했던 종목군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6,600억 어제 오늘 매수하면서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1,900억 매수했고 기관 쪽에서 2,400억, 그중에서 금융투자가 7,300억을 주워 담았습니다. 쓸어 담았습니다. 요거 참 상당히 의미가 있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186억. 근데 중요한 것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3대 투자 주체별 보게 되면 다 매수입니다. 외인도 매수, 기관도 매수, 개인도 매수예요. 기타 법인이 좀 매도했습니다만은, 3대 투자 주체가 다 올 매수했는데 지수는 계속 밀었죠. 그죠? 5월 초부터. 이런 장은 또 오래 안 갑니다. 오히려 이제 더 민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연중 저점 구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좀 파생시장 영향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좀 압박을 했는데 5월달 코스피 일별 종목 등락수를 보게 되면 5월 16일까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5월 초부터 중순까지 괜찮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상승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5월 17일 날 접어들면서 하락 종목 수가 어제까지는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5월 중순 넘어서면서 시장은 재미가 없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래소가 다행히도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가 많이 일단 마감했습니다만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보시면 5월 17일부터 이제 상승 종목보다도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중순 넘어가서 시장을 외인들 선물 매도로 압박을 하면서 우리 저 호흡하기가 좀 재미가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도 공개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00개 넘는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 많이 속출했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일단 감매도 구간으로 얘기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공부했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코스피 ADR 등락 비율이 이제 이번 주가 하락 사이클로 진입하는 구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오늘 기준했을 때 이제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 미만으로 밀리면서 이제 감매도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다음 달에 지수가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제 종목군들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코스닥 쪽에서 먼저. 여기서 더 민다 그러면은 그때는 더 지난 4월 달처럼 또 저점 구간 인식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지수보다도 뭐 종목 위주로 6월 달도 접근하시면 수익률 심에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자, 오늘 그 특징적인 5월 달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보건 데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그 하이닉스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물론 이제 고점에서 흑산병이 나온 경우가 4월 초에 이때 한번 있었습니다. 3일 연속 음봉이었죠. 근데 이때는 음봉의 길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 들어서 하이닉스가 고점에서 비교적 큰 장대 음봉, 소위 말해서 흑산병이 출현했습니다. 고점에서 다이렉트 뺐죠. 그러니까 없던 어떤 패턴의 변화가 나왔다는 얘기죠. 뭔가 주가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나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 갈래. 이런 시그널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시총 1위 기업 삼성전자가 5월 달에 지금 처음으로 이번 주에 121선을 이탈하고 종가상으로 지금 오늘 못 살렸습니다. 삼성전자 그동안 120선 이탈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시총 1위 삼성전자는 121선을 이탈했고 그다음에 그동안 강했던 하이닉스는 처음으로 고점에서 흑산병이 출현했더라. 이거 뭔가 이제 반도체 변화 시그널을 주는 것인지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 다음 주에. 아시겠죠?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시가총액 3위였던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깼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가 특징이냐면, 지금 그림 보시면 이거는 하이닉스하고 LG 엔솔의 주가 흐름 비교 차트인데, LG 엔솔이 이 보라색 선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2022년도 11월 11일 날, 빼빼로 되어 있는 날 고점이 나왔죠. 근데 하이닉스가 거기서 딱 얻어맞죠. 지금 3일 연속. 그러니까 2022년도 11월 11일 날 LG엔솔 고점에 얻어맞는 모습이고 반면에 LG엔솔 같은 경우 현재 2022년도 12월 29일 날 하이닉스 저점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 상반되죠. 여기서 이제 주가가 작년 11월부터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된 겁니다. 여기서 시가총액 2위 자리를 하이닉스한테 LG엔솔이 내준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이닉스가.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 어제 오늘 시가총액 한번 보시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총이 138조, 어제는 140조가 넘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76조입니다. 완전히 뒤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엿볼 수 있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하이닉스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2배 차이 나네? 2배 차이 나.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정도로 지금 하이닉스보다 못하나? 이런 의구심을 지금 시장에 많이 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둘 중에 하나는 한 종목은 너무 이제 고평가되어 있고, 하나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변화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6월 달에는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오늘장 정리하면서 다음 주도 종목에 집중하자 얘기해 주시네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봉만 전문가 함께 했습니다. 반도체 쪽에 이번 주에 다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이상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부분도 함께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숙제로 계속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 종목 궁금하다. 개별 종목 장세라는데 내 종목은 선택받은 종목이 아닐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진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이고요. 오늘 저녁 9시 이종복 전문가의 깔끔한 분석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2128-3388번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